자, 볼게요. 우리가 나머지도 뭐 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쭉 할 건데, 우선 얘가 조금 중요해서 벌써. 자, 제목 자체가 임계탄이에요. 그래서 임자년과 개축년의 탄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 세금도 많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그걸 고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슬프다 기민들아. 자, 슬프다 기민들아라고 해서, 기민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이제 굶는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안 했죠, 우리? 좋아요. 자, 그래서 위에 직설적인 감정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더라 불렀으니까 청자, 그 다음에 대화체, 이렇게까지. 진율 기별 들었는가? 자, 진율은 가난한 백성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관청을 진율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가 나와요. 진율청이 썩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해석 안 해버릴 거예요. 자, 당초에 곡식 정비하여 받았는데 진율청의 모든 쥐가 각 창에, 그 창에 구멍을 뚫고 주야로 드나들면서 그 곡식을 다 까먹었네. 그래서 진율청의 모든 쥐라는 것은 탐관오리를 얘기합니다. 거기 공무원들이겠죠. 자, 탐관오리의 자 부정부패를 자 이야기합니다. 진율청은 뭐 하는 거냐면, 자,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데 좀 미리 얘기해 드리면, 자, 받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든 자기네 착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입마이 포켓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장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반출했다고 적어놓고 나서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돌아오잖아. 그럼 이미 가짜 장부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는 거야. 최악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자,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이번에 타낸 곡식이 의포, 껍질로 가득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모군란, 1882년 이모군란. 그때 우리가 사실 그때 조선에서는 어떤 일본군 장교를 영입해가지고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죠. 신식군대.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 그 군인들은 어떤 치안 담당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밀린 월급 이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치안까지 담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뇌물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하죠? 세금까지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었거든. 근데 별기군이 만들어졌잖아. 고종이 이렇게 딱 얘기해서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확실히 줄었잖아요. 근데 밀린 월급이라고 나온 게 거기에 정말 그 쌀에 막 껍질이나 막 모래까지 섞여 오니까 거기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우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우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이모군란 1882년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모 빨리빨리 이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나요. 이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모 빨리 이렇게.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적조 맡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곡물 반출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저 두승아, 자, 두승이라는 건 말과 돼. 쉽게 말하면 이제 단위량인 거예요. 우리가 쌀 할 때 한 말, 뭐 한 돼 이렇게 하니까 말과 돼야 너까지 무슨 일로, 의인법입니다. 그 어떤 그 단위 계량 그 도량형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가 만든 신철목으로 만들었을 텐데, 공수자는 되게 정확한 그런 단위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저울을 정확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국 사람의 어떤 고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수자가 잘 만들었을 텐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수자가 곡식을 정확히 나누어 줄 도구들을 만들었다는데, 좀 의역했지만 공수자가 저울을 잘 만들었을 텐데, 자, 무단히 환면하고 빈공경사 하는구나. 즉 뭐야, 거기 사적인 것 사이에 세모 쳤죠. 그래서 무단히 환면, 얼굴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사익을 챙기는구나.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사적으로 챙기는구나.
엊그제 자 광홍량이 이 간담코 협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엊그제는 관대했었는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관홍량. 엊그제는 관대했었는데 자 이 간혹한 탐욕이 바로 뭐니? 인색해지는구나. 인색해지는구나. 자, 그래서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대비. 과거에는 관대했는데 현재는 인색하다, 협소해졌다. 자, 세상이 변한 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죠. 즉, 세상이 변했구나. 사람이 거북이 되어서, 거북은 우리가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의 우두머리를 보통 옛날에는 거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 즉 진율청의 꼭대기에 있는 놈이 거북이 되어서 진율청 꼭대기에 들어앉아서 모든 탐관오리를 관리하더니 본성이 쥐새끼야. 그래서 마침내 즉 사람처럼 모습이 되어서 진율창 가운데에 그 백성들에게 가야 할 그 쌀을 다 주어서 물어가게 하였다. 누가? 거북이가. 자,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가란 뜻인데, 자, 잎을 굴로 삼아서 자 밤에 장치 넣어두니 무엇을? 착복한 쌀을 넣어두니 자 석서가 이거 중국 사람 이름입니다.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그 고사에 나오는 노래예요. 석서가 거기 노래 가짜입니다. 자 이런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자 누가 있겠는가? 자 오른쪽에 해놨어요. 쥐를 피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도 굴 속에 남은 곡식을 백성에게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탐관오리가 무서워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도 그 얘네들이 착복한 굴 속에 있는 그 뭐예요? 그 쌀 있잖아요. 그걸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실가 쓴 소령감은 진왕의 성을 얻어서 즉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사칭하여 이런 얘기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소령감은 단좌소 다방부리 지휘 중에 넣어두고 자신의 수중 안에 넣어두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윗사람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 수중 안에 넣어놨다는 얘기야. 일 안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일하지 않은 상급관리 단좌소. 부위표 치는 것들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고사예요. 넣어두고 주목을 천농하여 잔민을 추박하니. 자, 주목을 천농 몰라도 됩니다. 잔민 바로 남아있는 백성을 뭐니? 추박 수탈하니. 자, 진정사 맑게 하소. 즉 진정사 진율청에서 벌어지는 정사를 됐죠? 진율청의 일을 맑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실 존명 실존하지 않는 이름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 명부. 끝이 없다. 진감세계. 자, 이거 진감색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 인물들입니다. 관리들이에요. 진감세계 진진창을 고비마다 다 채우니 즉 진감세계 창자를 다 채우니 다시 말하면 사적으로 착복한다는 얘기야. 자기 창자에 다 채웠다는 얘기는 다 지가 다 먹어버린 이런 얘기야. 백성들에 안 가고. 김이나 자 배고픈 백성들아 자 너 차라리 죽어라. 자 사사로 살세로다. 즉 죽어나가는 세상이로다. 한탄이죠. 이 시절이 이러하니 바랄 것도 없다. 4월 남풍에 4월에는 뭐냐면 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남풍에 자 대맥황 즉 보리 보리 풍년을 믿었었는데 그 기대감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뭐가 돌아요? 그래 몹쓸병.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곡식병 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황모는 몹쓸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수상하다 시절이요. 결국 보리 흉년을 만났구나. 실망감. 자 수익심 화익렬을 과연이다. 자 성운이여. 자 이것은 우리가 해석 안 해도 돼요. 이건 고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어요.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환영하겠구나.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한다고 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군대를 차라리 이럴 바에 망하는 게 나아.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삶이 힘들다. 성훈이여 성인의 교훈이라.
자, 인명이 철석인 듯, 즉 사람의 목숨이 철이나 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문노라 관인들아, 부정적이죠. 이때가 어느 때냐? 자, 세미환상 각항받자 수미수는 무슨 일인가? 자, 보세요. 세미환상, 이자를 받을 쌀이에요. 이제 빌려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이자로 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쌀 각 항목으로 받아야 하는데 구미수, 못 받은 그 세금은 무슨 일인가? 즉 세금으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명부가 있으니까. 아무리 식년인들 신호적은 무슨 일인가? 오른쪽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것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 쌤이 설명해 줄게. 새로운 호적. 즉 2년에 한 번씩 호구 조사를 해요. 너 호구니?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호구 조사를 하는데 왜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어느 집이 있어요. 자, 어느 집에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누구누구 있는가? 자, 근데 여기에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100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그러면 33, 33, 33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3명 어렵다. 계산하기. 25로 할까? 이렇게 하자. 자, 20씩 다 내야 돼요. 근데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서 그만큼 세금을 더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씩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25씩 부담하면 되는데 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얘 이름 거짓 명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이서 이 100을 그대로 챙겨. 25. 다시 말하면 25 얘도 25. 더 걷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까? 더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자, 전부 다 25씩 해. 그럼 죽으면 20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까지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었는데.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자예요. 여자. 얘는 그냥 10%만 이렇게 냈어요. 지금까지 세금을. 근데 갑자기 얘가 임신을 했네요. 근데 너는 그럼 2사람 거를 내야지. 그래서 20%를 내.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 이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채워야 되잖아요. 나라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쥐어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항목으로. 어차피 거짓 명부를 작성했으니까. 예전에 그게 많았어요. 자, 아무리 호구 조사를 해야 하는 해이더라도 새로운 호적을 만들면 어떻게 하니? 즉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악이었죠. 자, 가소로다. 즉금수단 함몰조로 방시로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손이 끊어진 집안까지 가혹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자손이 끊어진 집안인데도 세금을 걷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손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식 몫의 세금까지도 내야 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마지막 방시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방시로다. 자,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겨울에 눈을 뜰까? 즉 눈을 뜰 겨를도 없구나. 실 같은 이 목숨이 즐기기도 즐기는구나. 굶고 먹고 저리저리 자, 다행으로 살아나다 하더라도 하늘의 자, 행으로 요행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행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이 더욱 서러워요. 왜? 부모 동생 그리고 자식이 죽어도 그만큼의 나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곳으로 가정에서. 자, 눈에는 차라리 만약에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쵸? 얘가 뭐 일을 해서 낼 수 있는데 얘가 없으니까 나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에는 불이 납니다. 망극하다 통곡이여 도처가 참혹하구나. 직설적 감정 표현. 이 몸이 황황하여 자 심불능하니 즉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 이 살세 이 죽음의 세상에 살아서 낙세 즐거운 세상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러고 마무리. 마지막에 대비로 마무리되죠. 이게 출제가 되면 걱정 마세요. 굉장히 풀어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성의 없게 실어놨어요. 그렇지. 의역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1로 볼게요. 1로 넘어볼게요. 요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1.
자, 이규보의 한계사의 자, 노 스님에게 그 이인상의 소화사. 그리고 이제 산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산문 읽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규보 한계사 노 스님 요거만 할 거예요. 이거만 한문은 꼭 읽어. 한문이래. 산문은 꼭 읽어봐요. 자, 이규보.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하늘의 눈이로서, 그래서 자유로움, 유유자적 이런 걸 비유했습니다. 옥 세장의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두지 못하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새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이때 자, 세장이 옥으로 되든 자물쇠가 금으로 되더라도 나를 붙잡아두지 못해요. 그럼 질문. 옥과 금은 어떤 가치? 물질적 가치. 그렇죠? 자, 그래서 구속, 어가 물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나는 자유, freedom. 나 평소 원결을 존경했어. 원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중국 사람인데요. 자, 무욕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본받아서 존경해서 한계라는 곳으로 떠나서 허랑한 세상이라 불리고 싶었어. 즉, 나는 뭐예요? 한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싶었어. 원결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가 한계사의 스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스님을 만나서 즐거웠고요. 눈썹을 펴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 스님하고. 남은 술 한 잔 술도 마시네요. 참선에 방해될까? 그만큼 즐거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솜씨가 시원한 바람 같아서 나는 더욱더 좋았어요. 함께 있느라 해 지는 줄 몰랐어요. 즉,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가는 줄 알죠? 1초 1초 다 알죠?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십리길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하네.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스님 만나봤잖아. 그치? 그래서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더라. 만족감 이렇게 하셔야지. 스님이 앵글로색슨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한계에 대한 그 그리움과 해소. 특히 마지막.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 안 하지 않아도 되리. 왜? 스님을 만났어서. 그래서 도치법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좀 적어놨습니다. 그냥 지명? 지명.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봐봐. 거기 한계사라고 있지. 강원도 설악산. 그럼 여러분도 알아요? 설악산 넘어가려면 뭘 넘어야 돼요? 혹시 알아요? 설악산을 넘어가기 위해선 어떤 언덕을 하나 넘어야 돼. 그 언덕의 이름이? 백두산이요. 백두산이 언덕이요? 한계령. 들어봤어요? 한계령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절일 거예요. 한계사. 그치? 한계령. 나중에 어느 날 남자친구하고 이제 설악산 이렇게 갈 때 한계령을 이렇게 넘거든요. 경치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걸어서 못 넘습니다. 운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는데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 한계령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소떡소떡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 원래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랑 가느냐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여길 떠나는 것 자체가 좋죠. 그치? 그냥 떠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살만이 쪄오는 친구 있잖아요. 칼로리 폭식해가지고. 그치? 음식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여행지 가면 음식 꼭 먹는 사람. 여행 잘하는 거야. 그거 잘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래서 여행 가려면 그런 걸 잘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두 말 안고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럼 나도 호강해요. 여기가 맛있어. 그걸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여행을 오는지. 선생님 이런 적도 많아요, 예전에는. 갑자기, 오늘은 여행을 가야겠어. 라고 해서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나,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서 그냥 막 가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딱 내려서 그때 검색해요. 여기 가까운 데가 어디지?
되게 대책 없이. 대책 없이. 그러니까 뭐가 없죠. 그냥 막 떠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왜 이렇게 멋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어. 바보같이. 예전에는 그랬던. 선생님 캐나다 간 얘기 했었잖아, 선생님. 그냥 제자가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그리고 캐나다 끊고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저희 공항, JFK 공항에 맞을 거예요. 거기 딱 내리자마자 현실이 인식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좀 멋있었어. 그래서 저희 랍슨 스트리트 거기에 딱 가가지고 애들이 처음에 안 믿고 국제미아 될 뻔했거든요. 진짜? I'm in Canada 이렇게 썼어요. 거기 영어밖에 안 되니까 문자가. I'm in Canada 딱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라이어래요. 라이어 말고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얘네가 나 국제미아 되는데. 그래서 랍슨 스트리트 가서 이렇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행복하죠. 그때 좀 멋있었어요. 갑자기 막 가운데서 막 이게 셋이서 막 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선생님 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특유의 선생님 쇼맨십 맛있는 거 사달라며 가자. 지금 돌아보면 좀 멋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거 사달라며 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30대 때. 그때 좀 다이나믹했어요 사람이. 자 243페이지. 자 갈래복합 3. 자 이매창의 세장 속의 학입니다. 여기 지금 이매창은요 기생이에요. 기녀예요 기녀. 여러분들 선생님이 체크 다 해놨으니까 꼭 3문 다 읽어봐야 된다. 꼭 읽어봐야 돼. 운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문은 기본적으로 다 빨리 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주제를 거기다 적어놨죠. 주제 적어놨어요. 현실에 대한 한탄과 과거 삶에 대한 그리움. 자, 우선 이거 기녀예요. 근데 앞에 성이 뭐예요? 성씨가 있죠. 이매창 성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양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종모법이라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생으로 오기 전에 과거를 좀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학도도 사실 춘향이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성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세장에 한번 갇히자 돌아갈 길이 아득하고 이 세장은 바로 이제 기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억압, 구속 이런 걸 의미해요. 돌아갈 길이 아득합니다. 어디로? 과거로.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구나. 자, 청전의 날이 저물어 창공은 끊어지고 구령의 달 밝은데 꿈길만 고다프다. 의미 없어요. 그냥 곤륜산에 가고 싶다, 청전에 가고 싶다, 구령에 가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한탄을 드러냅니다. 여윈 그림자 짝도 없이 뭐예요? 홀로 서 있는데 외로움. 저녁입니다. 저녁 까마귀 때는 신나 온 숲이 떠들썩하구나. 나는 안 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시간적 배경도 드러냈고요. 여기 까마귀는 화자와 대비 정도만 보시면 돼요. 깃털이 긴 날개는 병이 깊어서 죽음을 재촉하니 이거 화자의 처지고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울어요. 해마다 옛 언덕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과거를 나타냅니다. 슬프다. 자, 밑에 나와볼게요. 박일로의 선상탄. 얘들아, 이거 혹시 선생님이 하지 않았니? 선상탄? 이거 전문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전문하지 않았어? 선생님 진시황 얘기하고 했지? 기억나지? 안 했나? 했지. 했어.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거에서 줬을 거야. 맞지. 이거 중요해서 선생님이 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사후가 이것도 전문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자, 넘어가요. 그렇지. 했어. 좀 넘기셔서, 뒤에 구음, 아니구나. 자, 뒤에 윤선도의 몽처녀 볼게요. 몽처녀 4.
요거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아마 고이저버나빌레른가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닌가? 고3은 쓰리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선생님 교재에 있었습니다. 즉, 내 교재에 있었다는 얘기는 기출에 출제됐었다는 얘기예요. 아, 몽천요. 자, 갑니다. 윤선대의 몽천요. 자, 주제 연군과 우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연군이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자,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연군과 우국을 합치면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우리? 자,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이죠. 유교적 충입니다. 부끄럽구만. 자, 우리가 가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시인가 꿈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생시인가 꿈인가. 어디로 가요? 백옥경에 올라가니. 백옥경 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유교적, 도교적, 불교적이 마구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사상이. 그래서 양반들이 사실은 도교를 추구했습니다. 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럼 자연에서 신선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도교적인 것이 바로 조정에까지 딱 유교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옥황상제를 뭐에 비유해? 임금을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게 나오는 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 백옥경이에요. 됐죠? 거기 옥자가 그럼 무슨 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들아? 옥황상제 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경자가 서울 경자고요. 아무튼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냥 한양으로 갔으니 옥황상제 임금은 반기시는데 신선들이 거래요. 옥황상제 밑에는 다 신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선은 뭘까? 바로 그렇지, 신하들인 거예요. 간신들이에요. 간신들이 나를 꺼리는구나. 두어라, 자연 친화가 나의 분수인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거기 호자가 앞에 삼수변 보입니까? 부수? 이건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호수. 그 다음 오른쪽에 달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연 친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에서 분수에 맞는 삶. 어쨌거나 다 떠나서 윤선도 양반 맞아요? 자, 양반이에요. 양반 4대부예요. 그럼 얘 지향적 가치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자, 크게 자, 유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 탈속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누가 언급됐어? 이 글에서 임금이 언급됐죠. 그렇지. 옥황상제 언급되는 순간 자, 화자의 위치는 어딥니까? 유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에 대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연군, 그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내가 쫓겨난 것은 임금이 날 쫓아냈다기보단 누가? 간신히 나를 모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요. 자, 잠을 꾼 게 아니죠. 풋잠을 꿈을 꾸어서 꿈속에 11후에 들어가니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백옥경 11후.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런데 이렇게 모르더라도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의 첫째 줄이 형식이 유사하지. 그치? 어디에 올라가니 어디에 들어가니 형식 유사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생시인가 꿈인가 임금님께 올라가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생시인 자 잠에서 꿈을 꾸어서 임금님께 들어가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 옛날 사람들은 자 그리워하는 대상 이 임금을 장소로서 표현했다고요. 알겠지? 즉 장소로서 표현합니다. 장소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1호 나오거나 백옥경 나오면 임금님으로 해석해도 된다고요. 알겠지? 장소로서. 내가 만약에 3위인곡에 보면 매화를 어디에 보내요? 그렇지? 임금님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죠. 주소로 치환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꿈을 꾸어서 임금님께 보내니 혹은 한양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쪼개고 있어요. 근데 신선이 뭐예요? 꾸짖고 있어요. 이 신선이 뭐야? 간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어즈버, 아싸.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타까움의 어즈버겠죠? 아싸, 100만억 창생. 보통 창생이 나오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억 창생. 자, 백성의 일을 어느 틈에 물어볼 수 있으리. 물을 수 없었다. 결국 백성의 일을 묻는다라는 것은 거기 선생님이 선전포부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백성을 다스린다는 건 선정이야, 무조건.
이 포부를 가졌지만 결국엔 물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거기 신선들 때문에. 그래서 좌절합니다. 하늘이 찌그러졌을 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이제 하늘이 찌그러졌을 때 프로블럼이에요. 무슨 기술로 즉 편했을까? 배곡루 한양을 중수라는 것은 수도를 닦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똑같이 배곡루 뭐의 약자일 것 같아? 옥황상제. 그렇지. 자, 배곡루를 고칠 때에 어떤 장인이 고쳤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옥황상제께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렇지 다 못하고 왔도다. 그래서 소망의 좌절과 안지깨움. 자,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곡루를 고칠 때 했다. 그러면 나라를 고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된다. 자, 넘기셔서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아, 사실 저기 갈래복합 6에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나 내용원의 북가시나무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니까 가볍게 읽고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요 두 시 백석이잖아요. 백석은 단골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중요한데 자, 요건 한번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아마 6평이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요거 하면 또 시간 남잖아요. 그때 나머지 것도 또 쭉 볼 거예요. 알겠지? 나머지 것들. 자, 이건 봐야 됩니다. 화전가. 역대 내 기억이 맞다면 평가원에 2번이나 출제됐던 화전가. 갈래복합 5예요. 5 화전가. 2번 출제됐어요. 우선 이 내용은 아니었고요. 다른 내용으로 화전가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2번 출제돼서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안악내들의 노래입니다. 안악내들의 노래. 안악내 노래. 자, 무슨 얘기냐면 안악내들끼리 놀러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넷이 놀러 가는 얘기. 안악내들끼리 놀러 가서 언제 놀러 가냐면 볼까요? 봄에 놀러 가겠죠. 와 여종들아 청자 대화체 내 말 들어봐. 앞에는 좀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자, 올해가 어떤 해인가? 우리 임금님 환갑이야. 자, 이런 얘기죠. 우리 임금님 환갑이야. 그래서 화봉의 축원으로 자 몰라도 됩니다. 이거 고사입니다. 우리 임금 축복하고 거기 뭐 이게 축수라는 것은 이제 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봉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강구의 경화 즉 거리에 즉 축하 노래 우리 여인들이 축하합니다. 화답하네. 인정전 높은 곳에 수연을 배설하니 잔치를 배설. 그 숫자가 목숨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자 베푸니 백관은 100가지 관리니까 모든 관리가 헌수하고 장수를 빌고 창생 뭐라고요? 아까 100만억 창생 나왔지. 창생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백성들은 고무합니다. 그냥 뭐 원래 의미는 북치고 춤추다 이런 뜻인데 축하합니다. 백성들도. 춘당대 넓은 땅에 자 임금이 환갑이잖아요.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이벤트는 과거시험이에요. 과거시험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경과 과거시험을 보이시니 자 우리 임금 목목 몰라도 돼요. 우리 임금님이 111 태양과 같이 임하시고 자 명유 선비들은 화상에 분주하다. 즉 뭐요? 화갑상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 뭐 잔치상, 그렇지? 거의 뭐 분주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듯이 좋은 해 여기서부터가 핵심. 위에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분한불열 춥지도 않고 열 뜨겁지도 않은 삼춘이에요. 그러니까 삼춘이 바로 뭐냐면 늦봄 따뜻한 봄이에요. 그럼 언제일까요? 3월일 거예요. 3월. 3월. 삼춘이라. 십류청사 들인 곳에 황행이 평편하고 3월이 아니고 저기 그 뭐야 4월. 4월이라고 해야 되죠. 십류청사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류자만 머릿속에 잡으시면 돼요. 봄 되면 늘 나오는 게 버드나무하고 꾀꼬리거든요. 자, 류,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앞에 나무 목자 있죠? 자, 류 들인 곳에 꾀꼬리가 날고 자, 천붕수장, 장막을 베푼 곳에, 장막을 펼친 곳에, 즉, 장막 쉽게 하자. 텐트.
예저 텐트를 펼친 곳에 봉접, 바로 이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구나. 우리는 꾀꼬리 아니지만 우리는 꽃과 같으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린 꾀꼬리가 아니지만 우린 꽃과 같으니 우리 비록 여자더라도 이 태평성대에 놀아야지.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래서 서리법이고요. 놀자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 년 다 필요 없어. 100만 년 다 버리고 하루 놀려고. 됐죠? 100만 년 놀지 않아도 돼. 하루 놀려고 대비. 자, 일자를 정하니. 됐죠? 이야기 쉽게 했죠? 날짜를 정하니. 그냥 길일만 동그라미 치면 좋은 날이 언제인가? 됐죠? 양사까지 뭐라 해야 돼? 길일 이런 얘기 알죠? 길일을 정하니 언제인가 좋은 날. 2월이라 염 5일은 청명때로다. 그럼 2월 염 5일 25일입니다.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정도 될 거예요. 그치? 2월이라 염 5일은 청명 젖대로다. 절기. 손 꼽고 바라더니 어느 틈에 다 닿구나. 다시 손 꼽고 바래왔어. 언제를? 이게 떠나는 청명 그 시절. 그 청명 그 절기에 떠나기로 한 거야. 음력 2월 25일에. 근데 손 꼽고 바랬는데 어느덧 닿았구나. 됐죠? 그날이 된 겁니다. 자, 이 지금 뭐 하겠어요, 여자들이? 치장하겠죠? 그죠? 곱게 막 치장하겠죠? 자, 그 얘기 나옵니다. 아이 종을 급히 불러서 앞집 뒷집 서로 알려주어서 말하여 소식을 전하고 갑시다. 노소 없이, 즉 노소니까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노소 없이 다 모여서 차차 떠나니 찬란합니다. 자, 응장성식 찬란합니다. 호화로운 장식이 찬란합니다. 원상 같은 눈썹 아미로 다스리고. 아미 BTS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눈썹 아미로 화장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화장하고. 횡운 같은 구름 같은 귀밑은 선빈으로 꾸미다. 머리채로 꾸몄습니다. 뭐야? 그냥 예쁘게 칠했다. 귀밑도 이렇게 다스리고 머리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아주 예쁘게. 그래서 대꾸법, 직유법 형식 비슷하죠. 동해의 고운 명줄 잔줄지어 누벼 입고. 아무튼 입고만 포인트만 잡아. 추양에 가을 햇볕에 바랜 배를 예쁘게 물들이고 연반물 들여입고. 뭐예요? 옷 예쁘게 입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고 자 여행지를 찾았는데 용산을 갈까 매봉을 갈까. 매봉은 저기 수원 쪽에 있는 곳이에요. 용산을 갈까 매봉을 갈까. 자, 좋은 곳은 정했습니다. 소학산이 짱이지. 그래서 소학산을 초이스했어요.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됐고. 태산 같은 높은 봉우리 허위 올라가서 허위 음성상징어.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힘들게. 자, 명승지에 다다랐구나. 그지? 좋은 여행지에 다다랐구나. 명승지에 다다랐구나. 시냇물 주변에 복성꽃이니까 여러분들 복숭아꽃. 그럼 복숭아꽃 나오면 늘 고전에서 이곳이 복숭아꽃이 가득 핀 곳은 어디라 그래? 무릉도원. 그렇지, 나와야지. 자, 시냇물에 복숭아꽃은 무릉도원 같구나. 그렇죠?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경치 다 즐기니 소선적벽 200채석. 뭐냐면 소선은 사람 이름이고요. 200도 이태백 사람 이름이에요. 자, 좀 의역할까요? 소선이가 아름답다고 했던 적벽이 여기보다 더 아름답겠는가? 이태백이 아름답다고 했던 채석이 여기보다 더 낫겠는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적벽과 채석보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고사, 중국인 나오면 고사입니다. 대꾸, 그 다음에 비교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적벽과 채석이 더 아름답죠. 선생님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는데. 적벽 대전할 때 그 적벽이에요. 자, 화관에 버려 앉아서, 즉 꽃 사이에 버려 앉아서 서로 보며 이러는 말이, 야, 규중이니까 바로 집안이죠. 안에저가 있는 집안에 썩힌 마음, 간장 마음 오늘 뻥 뚫리는구나. 쾌하구나.
쾌의 반대가 뭐예요?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쾌의 반대. 쾌하지 않다. 불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쾌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즐겁구나. 이런 뜻이겠지. 그지? 불쾌의 반대란 말이야. 오늘에야 뻥 뚫리는구나. 이렇게 목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흉금이 가슴이 상쾌하여 마음이 호탕하여 자, 긴 봄날에 긴 줄도 잊었으니 그만큼 뭐야? 봄날이 긴 줄도 잊었어. 시간이 빨리 간 거야. 그만큼 기분 좋았던 거야. 그치? 여행 가는 거죠. 서산에 지는 해가 자, 구곡을 재촉하여 이건 이제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갈 때 이제 떠날 수밖에 없잖아. 그때 구곡이 재촉한다는 얘기예요. 뭐 빨리 가라고. 왜? 서산에 해지니까. 누가? 봉우리들이, 골짜기들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서산에 해지니까 구곡이 재촉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지? 빨리 가라고. 구곡을 재촉하여 혹은 구곡이 재촉하여 자, 산에 안개가 일어나고요. 사실 여기 안개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모연이라고 있잖아요. 그 연은 사실 석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석양. 산에 석양이 일어나고 자, 수 앞에 나무 목자죠? 가로수 할 때 그 숫자입니다. 나무에 새가 돌아 들어오는구나. 뭘? 자려고. 흥대로 놀려고 하면 자, 취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 그쵸? 취객이면 즉 자연의 저기 뭐라고 돼 있어? 자연에 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어떻게 속사로 다시 가야죠. 그러니까 자연에 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야 경치야 잘 있거라 강선아 다시 보자. 풍년이 들거들랑 백발을 흩날리고 다시 올게. 주제는 뭐예요? 화전놀이와 그 즐거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에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 기행문이에요. 짜증나죠?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고전시가에서 기행문 혹은 기행가사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관동별곡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자, 아무튼 여기는 좀 연기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올 거고요. 자, 여기 꼭 보셔야 돼. 기행문이 실렸다는 거. 그렇지. 지금 나온 지 한 6, 7년 됐죠? 그게 아니면 뭐 연행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 근데 여기 지금 연계된 거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얘들아. 요거 다음에 해. 뒤에 하나가 있는데. 가자. 고생했다. 자, 다음 주는 등록 부탁드리고요. 했어. 가연이 했어.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했거든.